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던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현 강사인데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그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예상 문제는요. 보통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와 연계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의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에 입각하여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을 논하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50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먼저 1번 그 목차를 구성을 하셔서 인사관리 환경 요소로서의 경쟁 전략의 의의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마이클리 포터 교수님의 논의를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타 기업 대비 경쟁 우위,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 전략,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리 포터 교수에 의하면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집중화 전략,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그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 전략을 추구할 수 있고요. 경쟁 전략은 마이클리 포터 교수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를 통하여 산업 평균 이상의 그 수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원가, 저가격 전략을 채택을 해서 마켓 시어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속성을 선택해서 그 요구에 맞춰서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 기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것으로 인식시키는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좀 부가가치가 높거나 원가가 높은 부품을 쓰더라도 고급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해서 다른 그 기업의 제품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 이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 니치 마켓 등을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논의가 됐던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을 이용해서 특정 시장에 집중해서 이 전략들을 활용하는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집중화 전략은 저희가 앞으로 논의하실 원가 우위 전략 하에서의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 또는 차별화 전략 하에서의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을 이용해서 특정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 논의는 주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관점에서 그 논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확보 관리를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확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모집을 해서 선발하는 것이고요.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적극적인 어떤 인력풀의 확보 활동이고요. 그리고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확보된 인력풀 내에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들을 이제 그 각종 기준들을 이용해서 선발하는 활동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의 전략을 취할 때의 확보는요, 주로 안정 및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을 가진 지원자의 선발에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성, person organization fit, 요걸 극대화시켜서 그 인화 단결, 그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 개선이나 인화 단결 쪽에 중점을 두는 형태의 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바이오 데이터,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경력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뭐 그죠? 뭐 성향 이런 이제 바이오 데이터, 인구 통계학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인성 검토. 그래서 그 지원자의 인성이라는 측면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와 이제 적합한지 이런 인성 검토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자,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의 확보 활동은요.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선점, buy from the market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신문에서 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죠. 우수 인재를 뭐 R&D 인재를 영입했다. 또는 우수 마케팅 인재들이나 영업 인재들을 이제 영입했다. 뭐 관리 인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무 인재들이나.
각종 이제 뭐 재무관리나 회계 쪽 인재들도 있는데요. 예, 그런 인재들을 뭐 국내에서 또는 미국의 어떤 박사 과정을 마친 직원들 또는 그런 학생들 또는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들 또는 미국의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던 분을 경력직 직원들로 그렇게 영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주로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어떤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선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실적 또는 능력을 대변해주는 수치 자료와 성과 자료, 그러니까 경력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자료들이 수치 자료와 성과 자료 등이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죠? 자, 그리고 타겟 리크루팅.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타겟을 해서 영입을 활동을 진행을 하는 타겟 리크루팅을 통한 핵심 인재의 영입도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확보 활동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관리는 이제 인적 자원을 저희가 이제 교육 훈련, 승진, 배치 전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Human Resources Development를 의미하고요. 자, 이거를 논의를 하실 때는 저희가 그 인적 자원 포트폴리오 관리론을 활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Human Resources Portfolio Management.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1차 경영학 시험 문제 그 푸실 때 그 공부하셨던 전체 기업 관점에서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를 응용해서 HR 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응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인력의 분석 툴로 많은 선진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능력과 역량. 그리고 보여주는 성과, 이거를 구축으로 해서요. 능력도 높고 성과도 높은 직원들은 스타즈라고 하고요. 능력은 낮지만 성과 수준이 높은 직원을 워크호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능력은 높지만 성과가 낮은 직원을 프로블럼 인플로이즈라고 하고요. 능력도 낮고 성과도 낮은 직원들은 데드우즈라고 합니다. 데드우즈는 약간은 좀 퇴출 대상 직원들인데요. 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해서 개발 관리를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전략을 채택할 때 개발 활동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직원을 고성과자로 업그레이드하는 쪽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원가의 전략을 취할 때는 뭐 그 해당 조직 내부에서 배치 전환이나 승진 등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내부 노동시장형 인사관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키기보다는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그래서 방금 보셨던 저희가 인적자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 프라브럼 인플로이즈를 육성해서 스타즈로 키우는 쪽, 이쪽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을 취할 때 개발 활동은요, 고성과자의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중요시합니다. 그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그 직원들이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성과자를 이제 유지하는 것보다는 고성과자의 잠재력 제고와 역량 강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저희가 인적자원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하면은 이 워크호시스들을 약간은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역량이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활동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하는 말들을 스타들로 키우는 방식이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개발 활동으로 논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 관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 우위 전략화에서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저원가 저가격 이런 전략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평가는 그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 역할의 수행 여부 및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불필요한 원가 유발 행동을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평가를. 그래서 행동 중심형 고가. 예를 들면 보스 등이 있는데 바스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렇게 그 평가 지표들로 이제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불필요한 원가 유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을 유발했을 때 평가 점수가 낮도록 유도를 해서 또 그런 행동을 또 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수록 점수를 더 받고 불필요한 원가 유발 행동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점수를 낮추는 이런 형태의 행동 중심형 고가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 지속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화 전략하에서의 평가 활동은요. 주로 인적 자원의 가치 판단과 조직의 어떤 생존을 위한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쪽으로 평가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의 공헌도로 판단되는
결과 위주의 성과평가. 예를 들면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어브젝티브죠. 자, 그래서 이제 조직 상관들과 부하 직원들이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인사노무 관리론과 관련된 이제 목표 항목들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목표 대비 달성도로 이제 평가를 받는 NBO 방식이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평가 기법으로 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을 이제 평가를 하신 이후에는 그와 연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상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상 컴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노동의 대가로 기업 측으로부터 수령하는 일체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급부를 총칭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 관리를 저희가 원가우위 전략하에서의 보상은요, 조직 구성원 내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인화와 안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급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본급 중심의 보상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서구식의 어떤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해서 그 급여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높은 그 급여를 드리고 그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직무를 하는 직원들에게는 낮은 급여를 드리는 그런 직무급 체계 형태보다는 연공급 체계.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급여를 더 드리는 연공급 체계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보상 시스템은요,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가변적인 성과급 중심의 보상. 그래서 조직의 성과 달성에 기여할수록 성과를 더 낼수록 더 급여를 드리는 성과급 중심의 보상. 이것은 좀 약간 조직 내외적으로 이제 경쟁을 촉진하는 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직무평가, 방금 말씀드렸던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해서 급여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는 직무급 또는 역량급 또는 직능급.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보유한 역량, 예를 들면 자격증 수당이나 또는 역량평가와 연계되는 어떤 그 평가 점수와 연동되는 어떤 급여 시스템. 이런 역량급 중심의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급, 그리고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직무급,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로서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을 예를 들면 자격증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했을 때 그를 통해서 역량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그와 연계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이런 역량급이나 직능급 중심의 보상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를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어떤 노동 능력과 근로의욕을 보존하고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활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기부여 이론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우위 전략을 취할 때 이제 유지관리 활동은요. 그 활동은 근로생활의 질, quality of working life라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일과 삶의 균형,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나친 야근을 좀 억제한다든지, 또 주말 출근은 좀 지양한다든지, 또는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취미 활동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급여 측면도 약간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근로 생활의 질,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향상에 초점을 두고요. 그래서 직업과 인간 생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그러죠. WLB라 그래서 직업과 인간 생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유지 관리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차별화 전략화에서의 유지 활동은요, EA 로크 교수의 목표 설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목표가 이제 모호한 또는 없는 것보다는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또 쉬운 목표 이쪽보다는 좀 달성이 쉽지 않은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그런 목표가 이제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시가 됐을 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EA 로크 교수의 목표 설정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좋은 목표를 통한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의 확인이 용이하여야 하고요. 목표 달성의 결과는 보상 및 환류와도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체계, 예를 들면 MBO 하에서 또 BSC 하에서 MBO를 많이 쓰죠. 그런 MBO 하에서의 어떤 특정 목표 항목에 대한 달성도가 높을수록 성과급을 더 드리는 형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화에서 유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의를 저희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저희가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전략과 인사노무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서 피트니스, 적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 및 국가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예,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를 대비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분석들은요. 그 2013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최고 경영층의 조직관리 방식, 협력적, 경쟁적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 방안에도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금 논의하셨던 그런 그죠? 그 원가 우위 전략하에서의 어떤 제반 인사노무 관리 방안들을 좀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경쟁적인 패턴을 취할 때는 저희가 방금 보셨던 차별화 전략하에서의 인사노무 관리 방안들을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방금 보셨던 이 분석들은요, 내부 노동시장형 기업 그리고 외부 노동시장형 기업 이렇게 나뉘어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들을 비교 서술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저희가 이제 내부 노동시장형 기업의 경우에는 원가 우위 전략하에서의 어떤 인사노무 관리 방안들을 연결시키시고 외부 노동시장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하에서의 인사노무 관리 방안들을 연결시킨 내용을 이렇게 유도해서 연결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2021년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에 다 합격하시고 3차 시험 통과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